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힘들었던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6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유럽 증시가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장중에 다우와 나스닥도 크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어제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순조롭게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 한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죠.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에 한국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12월 10일부터서 연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매도한 매도 규모가 무려 3조 원. 지난 11월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5조 원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하는 이유는 다시 달러의 값이 크게 상승해서입니다. 지난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코스피를 매수할 때는 환율이 1,050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환율이 1,100원대를 넘어서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는 긴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는 조정장이 찾아올까요? 지금 매수 상위 종목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인버스와 곧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세, 우리 증시 연말까지 조정이 계속될까요? 아니면은 연말에 배당 기대감에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상승 반전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장 중반에 갑자기 상승 반전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급 반등이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죠. 이제는 정말로 럼프형의 서명만 이루어지면은 드디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바로 변종 바이러스 문제인데,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70%나 높다라는 뉴스에 지금 영국이 4차 봉쇄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WHO에서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 변종 바이러스 우리는 아직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마이클 라이언 사자군요. WHO 긴급 대응 팀장은 지금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런 인터뷰 이후에 다우와 나스닥이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증시는 한국도 그렇지만 악재에는 별 반응이 없고 호재에는 아주 크게 반응을 하는 증시죠.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오는 징조인데 어제 다우는 조정을 줘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버틴 걸 보니 오히려 더 불안하더군요. 모더나라던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변종 돌연변이 백신 뉴스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더나는 마이너스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화이자 역시 마이너스 0.80%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한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주 역시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6.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급락이 나왔던 AB프로 바이오 역시 오늘 마이너스 5.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시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변종 바이러스 뉴스는 분명히 어제 나왔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듯이 어제는 변종 바이러스 뉴스는 분명히 악재 뉴스인데 어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치료제 관련주가 어제는 각광을 받으면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모두 다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은 상한가를 간 제약과 바이오 종목도 별로 없고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10종목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제는 변종 바이러스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은 오른 종목이 100종목도 안 돼요. 97종목이 상승하고 783종목이 내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83종목이 내리고 168종목이 상승하고, 그런데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0.24%로 출발했죠. 장중에 몇 번의 급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인데 빠졌어요. 다시 올라왔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2시 넘어서 그냥 쭉 빠졌는데, 여러분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때문에 오늘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목요일까지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1% 이상 빠지는데도 그렇게 크게 매수세가 없었죠. 예전 같으면은 지수가 이 정도 빠진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을 텐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심이 안 좋아서 이렇게 10%대 하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는 미국에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애플에서 CPU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그리고 택시 사업까지 애플에서는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6.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락하자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무더기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4% 하락, 삼성전기 역시 2.38% 하락, SK이노베이션도 2.93% 하락. 이게 여러분 대형주는 이 정도인데 소형주는 말이죠, 그냥 10%대 하락입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로닉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정말 짧은 시간에 단 몇 초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VI까지도 몇 분 걸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급락이 나오는데도 몇 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명신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명신산업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급락이 나왔다. 단 거래 정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날, 오늘이 아니라 다음날 조심해야 된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시를 잘못 봤네요. 명신산업은 오늘 거래가 됐어요. 저는 단순히 정지 예고일만 보고 거래 정지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매매 거래 정지 여부, 이게 만약에 종가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명신산업의 주가 정말 휘황찬란했죠.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했어요. 근데 플러스 18%까지 상승했네. 이야, 이거 참 정말 웃기더군요. 아니, 장 초반에 그냥 급락이 나와가지고 하방 VI가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상방 VI가 걸렸어. 다시 하방 VI 걸리려고 하다가 위로 쭉 올리더니 6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상방 VI 걸렸어요. 근데 상방 VI 걸리자마자 다시 쭉 빠지더니 와, 다시 또 하방 VI.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더니 종가는 그냥 쭉 내려가는데 롤러코스터 타이푼이 따로 없더군요. 이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라던가 투신이 가지고 노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냥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가가 마이너스 4.05% 하락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 중이야. 오늘 뭐 명신산업을 매매하거나 잡을 타점은 없었어요. 뭐 하방 VI에 걸렸을 때 하방 VI 매매법 뭐 그건 있는데 그때도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근거가 있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2만 원도 안 한 주식이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왔고 얘 상장했을 때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왔으면은 더 이상 먹을 구간도 안 나오는데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게 그만큼 증시가 과열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은 매매 거래 정지까지 돼 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당연히 탈출을 해야지. 아, 이거 더 가겠구나. 홀딩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죠. 만약에 매수가가 막 평단이 10,000원, 13,000원 막 이렇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안 하면은 줬던 수익도 못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이 영상 중에서 세력들은 공시를 통해서 움직인다. 전환사채 발행일에는 그 전에 주가를 잠깐 올려놓고 반대로 3일 단일가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단일가 들어가면 뭐가 안 좋은데요? 세력들도 단일가 들어가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 봐봐요. 자,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은 신용과 미수가 안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적어진다는 거는 호가창이 얇아지면서 물량을 떠넘길 수 없게 돼요. 자, 보세요. 자, 투자 경고를 받고 단일가에 돌입한 대웅제약입니다. 어떻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막 10% 이렇게 갭이 떠 있고 플러스 3.63%죠. 이거는 가짜예요. 30분 단일가기 때문에 여기 찍혀 있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험해서 험해도입니다. 딱 30분 전, 9시면은 9시 29분 전에 봐야지. 여기에서 뭐 상 말았다. 아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시간의 단일가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단 30분입니다. 30분 단일가에 들어가서 대웅제약을 샀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3%를 맞았죠. 이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단일가니까. 보세요. 단일가로 초반에 이렇게 꼬셔놓고 밑으로 쭉 빠지는데 일반적인 거래였으면 시장가 매도로 던져버리면은 내가 손실이 이렇게 크게 안 나. 근데 단일가에 돌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또 이게 험했을까 험해도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6% 손실을 보고 어제 잡으신 분들은 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냥 따상했는데 내가 3% 먹으려고 따상했나? 아니죠. 더 먹어야지. 그래서 3%대 파신 분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3%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이거 지금 하한가로 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간이 38분이에요. 그러면은 5시 40분에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니까 지금 이거 하한가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일가 매매는 30분 단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6시에 그 다음 가격이 정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의 단일가도 보세요. 4시 30분에 분명히 1,500원 상승. 5시에 2,500원 상승. 근데 5시 반이야. 와, 마이너스 8,500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벌써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6% 이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코스닥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가창을 자세히 보세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서 여러분들이 매물을 못 던져요. 밑에 보시면은 한 주밖에 없죠. 그러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 이 밑으로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만주 해봤자 3천만 원, 만주 해봤자 6천만 원, 1억 여기 탁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이건 여러분 허매수입니다. 만약에 누가 3천만 원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걸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호가창이 탄탄하네 생각하고 나중에 던져야지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던지기가 힘들어져요. GH 신소재를 보세요.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위에 걸려진 매도 수량도 없고 밑에서 받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래도 아까 인지 디스플레이보다는 호가창이 괜찮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GH 신소재의 매매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GH 신소재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죠. 기본 만주입니다. 위에도 만주, 아래도 만주. 둘이 합쳐서 델리 만주. 그리고 이건 여러분 동시 호가라서 지금은 만주가 박혀있지 장중에 9,000원이 깨진 다음에 지지선이 없어서 아까 인지 디스플레이처럼 밑에 막 1,000주, 2,000주밖에 안 걸려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GH 신소재를 들고 있다. 정말 끔찍하죠.
GH 신소재, 오텍 그리고 SY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텍을 매수했었는데 영상에 보시면 여기 체결가하고 매도가가 나오지만 어제 다행히 오텍을 매도하고 나왔는데 오텍이라던가 GH 신소재, 응압병실 관련주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오텍을 비롯한 응압병실 관련주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확진자가 다시 800대로 돌입을 해서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뜻깊은 날이었죠. 라이브 뷰를 보시면은 확진율에서 검사자 수가 무려 5만 3천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869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 덕분에 오텍도 오늘 마이너스 8.27% 하락, ESY도 오늘 마이너스 9.29% 하락, 우정바이오도 오늘 마이너스 13.73% 하락. 그런데 우정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쌍한 느낌도 드네요. 왜냐하면 얘는 꼴등주라서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는 1등으로 빠지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래량도 적게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적게 터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매수해주는 사람이 장중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방 VI가 걸렸잖아요. 물론 GH 신소재도 하방 VI가 걸렸는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오텍 어제 보셨죠? 어제 52주 신고가를 갔죠. 하지만 52주 신고가에서 매수하신 분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23%예요. 단 이틀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세로닉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올랐던 종목들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불꽃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약간 지지해주는 척하고 마지막 물꽃쇼가 펼쳐져요. 어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별로 대단한 재료가 아니고 예전에 썼던 재료를 쓰는 종목들은 급등을 해도 다음날 급락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제 러시아에서 삼상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일약약품. 오늘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찌라시 보고 막 달려들어서 상한가를 갔지만 매수 주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거래량이 좀 터졌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찌라시 뉴스 다음날 빼고 찌라시 뉴스 장중에 빼고 이러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면 오 이번에는 임상을 성공하려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꼬시기로 봐야죠. 광동제약도 보세요. 제가 어제 광동제약 무슨 포비돈 갔다가 11%를 올리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5.80% 하락.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 아침부터서 애플 자동차 관련 뉴스가 정말 핫했죠. 애플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전기차였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배터리 관련주가 장 초반에 상승한 거 아시죠? 애플에서는 이 배터리 기술이 차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 그럼 LG화학, 삼성 SDI 이쪽 배터리를 사겠구나 이 생각에 LG화학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됐고 코스닥 소형주들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언스, 모트렉스, 남성 이런 쪽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위에 팔려는 애들도 별로 없고 호가도 생각보다 걸린 게 없고 애플의 자율주행 찌라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너무 약했습니다. 아니 애플 관련 찌라시는 떴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모트렉스가 그나마 3.47% 상승했지만 시가에서 이탈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손실을 본 거죠. 지난번에도 똑같이 애플 자율주행 뉴스로 8.71% 상승을 시켰는데 그때도 빼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뉴스로 빼버리네요. 오늘도 12.78%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VI를 찍었을 텐데 VI 근처에서 그냥 쭉 빼버리더군요. 그래서 애플 뉴스도 그렇고 아침에 그냥 뉴스 보고 따라 샀으면은 어제와 달리 그냥 다 불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윤석열 씨 관련주도 오늘 뉴스가 있었죠. 윤석열 씨가 오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어제 영상에서 안철수 씨를 비롯한 정치 테마주가 아침에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47% 상승을 했지만 서현 탑메탈, 서현 그리고 나머지 윤석열 씨 관련주는 아침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약간 기생충같이 기생형으로 나왔던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도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2.58% 모베이스 전자는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5.58% 하락. 모베이스는 상승도 안 나오고 종가는 마이너스 4.20% 하락.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13% 하락.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 재판이라던가 이번에 찌라시 뉴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라던가 아니면 일주일 전에 매수를 해놓으면은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은 손실만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길목 지키기 매매도 지수가 너무 고점일 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인버스를 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과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돌변했어요. 이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내일 전부 다 내립니다. 자, 지금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돌변하자 지금 유럽 증시도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장 개장 후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얘네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개장한 다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그럼 얘네도 같이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상승하자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바이오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뉴스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5.53% 하락. 장 초반에는 현대바이오 30분 단일가 거래에서는 상승했으나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7%나 맞았죠. 자, 대웅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대웅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45%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단일가에서는 3.47% 하락. 하지만 단일가 초반에는 상승 중이었다는 거. 그리고 매매 정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현대바이오랑 똑같죠. 자, 그러면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거래가 안 되니까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참 신기했습니다. 종가 5분 남겨놓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페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특징이 뭐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빼거나 아니면은 종가에서 급락을 시키는 게 트렌드죠. 그래서 대화제약이 갑자기 장막판에 13%가 상승하길래 무슨 호재 뉴스가 있나? 찾아보니까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아무런 호재 뉴스는 없어요.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상승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장마감 20분을 남겨놓고 상을 말았는데 저는 지난번 한국전자인증이라던가 한국정보인증처럼 될까봐 조금 두렵더군요. 갑자기 장마감 직전에 한국전자인증은 플러스 7.93%가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8.18%로 시작하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가 직전에 급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사면은 거의 위험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상한가를 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날 얘가 그렇게 막 윗골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지 상한가는 잘 안 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얘가 갭상으로 시작해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현대약품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현대바이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고 유일하게 오늘 제약과 바이오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 포비돈 있죠. 포비돈 갖다가 코다리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뉴스로 광동제약과 같이 상승했었죠. 광동제약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늘 급락이 나온 반면 현대약품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현대약품이 한국 산도스하고 항우울제 3종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라고는 안 느껴지는데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비슷하게 천당을 갈까 지옥을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삼천당 제약도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11.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 딱 10분이었습니다. 10분 만에 팔고 나오신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갭이 2%가 뜨고 잠깐 8%까지 상승하고 그 뒤에 그냥 쭉 빠지는데 와 계단식 하락.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고 또 빼고
또 빼고 올라간 척하고 또 빼고. 이게 과연 어제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였을까? 삼천당 제약의 재료는 경구와 치료제를 만든다. 바이러스 경구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그나마 얘가 아직까지 괜찮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오늘 아무 속전속결 없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단타치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당연히 지금 단일가에서도 내렸어요. 지금 오른 제약주가 단일가에서는 별로 없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14.92%가 상승했고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종목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세요. 분명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장막판엔 빼버리고. 왜 뺐다? 유럽 증시가 상승 중이니까. 그리고 이 종목 오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를 잘 안 말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상한가를 딱 보낼 것처럼 보여놓고 상한가를 찍자마자 빼버려서 23% 혹은 14%대로 마감되거든요. 이때야 제약주가 어마어마하게 랠리가 있던 시기. 이때는 지금 후발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시기인데 지금 어제도 상한가를 못 말고 24%로 마감됐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7.54%. 근데 아까 명신산업처럼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도 아니 밑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무섭더군요. 찌라시는 이거거든요. 천연물 치료제로 인해서 변종 코다리 바이러스를 막는다. 이런 찌라시인데 중요한 건 이 뉴스가 장중에 5번이나 떴다는 거죠. 시간을 보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찌라시 나오자마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찌라시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올랐다가 또 빼고 결국에는 종가에 밀어버리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주차를 잘해요. 자, 이틀 연속 25% 이상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거래 정지 혹은 투자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유나이티드 제약은 없어요. 뭐가 없다? 투경이라던가 투자주의, 단일가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진짜 밑에서 억지로 눌러버리더군요. 76,500원짜리를 보세요. 종가에 그냥 10만 주 던져서 탁 밀어버리는데 수급 자체는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샀고 기타 법인만 던지고. 아니 장중에 너무 찌라시가 많잖아요. 이거 찌라시를 계속 내보내는데 앞에 여기 찌라시가 나오면 뉴라고 뜨거든요. 그거 나올 때마다 주가가 2%씩 오르는데 너무 해먹는 것 같아요. 너무 해먹. 이거는 솔직히 유럽 증시가 내려가지고 변종 바이러스에 막 시달린다고 하면은 내일 또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의 단일가로 봐서는 약간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내일 증시가 좋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주식이 상승이 나오고 그동안 크게 올랐던 제약과 바이오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죠. 뭐 지금 내일 확진자야 오늘과 달리 한 900명, 1000명대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응압병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응압병실은 시간 외에서도 내리더군요. 근데 지금 내리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지금 병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응압병실이 필요가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응압병실 관련주가 저렇게 많이 하락을 했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LNG선 관련 뉴스를 보셨나요? 저는 유가가 내리길래 당연히 이 조선주가 오늘 조정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부터서 조선주가 급등이 나오더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율과 유가에 상당히 민감한데 오늘은 삼성중공업에서 LNG 두 척을 수주했다는 뉴스에 조선주들이 모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이 메릴린치가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찜찜해서 오늘 얘를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시초가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를 했으면 오늘 마이너스 5%대 손실. 삼성중공업도 수주 소식에 아침에 3.32%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2.63% 하락. 그리고 어제 안철수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어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뉴스에 까뮤이엔 씨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까뮤이엔 씨는 오늘도 그다지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19.51% 상승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선 소폭 하락. 하지만 써니전자 같은 경우엔 다르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안 해주고 아침부터서 하락을 하더니 종가는 마이너스 5.69% 하락. 지금 증시는 테마주의 1등만 상승을 시켜놓고 2등, 3등주는 첫날에만 잠깐 상승시켜놓고 다음날 횡보 내지 하락을 시키죠.
그래서 3등주인 알렘 역시 오늘 마이너스 5.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는 아무거나 사도 급등이 나오는 증시, 오늘은 아침에 상승한 종목을 아무거나 사면은 급락이 나오는 증시,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해서 솔직히 무섭더군요. 이게 그냥 이 상황을 보면은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유료 사이트 가면은 여기에 체결 강도도 100이 넘고 큰 물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그냥 개박살이 났잖아요. 아까 봤을 때가 플러스 13%, 9,760원.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10,000원 돌파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진약품이 오를 만한 재료는 없어요. 텍사메타손이라던가 여러가지 예전 찌라시는 있지만 오늘 그냥 제약주에 편입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는 없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간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린 어제 내렸으니까 내일은 상승? 아니면은 미국 증시와 같이 동반 하락? 실제로도 우리 증시가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은 준 적은 없었죠. 하루 이렇게 1, 2% 내리면 다음날 무조건 오르던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빠지면은 다음날 이렇게 또 3일 동안 상승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데 900포인트 밑이라던가 880 이런 데까지 내려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2700포인트 깨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빠지면은 그만큼 크게 빠지니까 조금씩 차라리 빠져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더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달러가 내려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내릴 기미야 주근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말까지는 조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손절을 해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급등하는 주식 아무거나 막 클릭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기에도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때려도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많았는데 어제는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어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마우스를 고치고 집에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종가 베팅을 노렸어요. 오늘 제가 손실 본 종목은 LNF라는 종목이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5.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매수했던 매수가는 79,000원이었어요. 79,000원. 어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11시 반에 요 부분 완벽한 매매 아니에요? 11시 반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72,100원까지 점프를 했어요. 자, 어제 제가 매도를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밖에 나와서 큰 수익을 못 냈습니다. 어제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밖에 나오니라고 매매를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밖에 나와서 운전을 하느라 휴대폰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대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욕심이 과했다. 제가 어제 2번 매매를 했는데 첫 번째 매매를 한 종목은 오텍이란 종목을 매매했었죠. 이 종목을 어제 매매했을 때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뿅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거를 이 정도에서라도 팔았을 텐데 아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건 이건 솔직히 2%밖에 못 먹은 건 너무 아쉽다. 2% 부족할 때가 생각나는데 아니 어제 타블렛 PC를 가져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동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됐는데 지금 장이 괜찮으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었더니 종가가 이렇게 쭉 밀렸는데 여기서 200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큰 손절이 아니라 약손절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루만 더 버텨보자. 버티니까 다음날 마이너스 3%로 시작. 열받죠? 조금 기다려봤어요. 꿈틀꿈틀 다시 올라오네. 가겠구나. 가자 하더니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 손절.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은 LNF라던가 명신산업이라던가 같이 내리는 거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약간의 좀 기적을 바랬어요. 아니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출발하더니 종가에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테슬라 관련주가 급등한 사실을 지난번에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5%대 시간에서 빠지고 있길래 또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LNF가
아침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 종목을 종가까지 가져갔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때려맞게 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쓰는 유안타 계좌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큰 손절은 안 나가는데, 와, 정말 큰 돈으로 12월 달에 매매를 했으면은 정말 크게 때려맞았을 수 있어요. 어제 밖에만 안 나갔어도 차분하게 매매를 했을 텐데 밖에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참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기분파적으로 함부로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탕뉴스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을 조심하세요. 어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간 종목은 특별한 이슈보다는 예전에 있던 뉴스를 재탕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많았어요. 일양약품 혹은 광동제약. 이러한 종목들은 아침에 대부분 갭을 띄워놓고 오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기대 심리가 여러분 너무 크면은 아침에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익절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탕 뉴스로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갔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유럽과 미국 증시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럽이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해도 종가는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지만 장중에 하락으로 마감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또다시 백신과 바이오 관련주가 아침부터 유동을 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꼭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혜정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